네, 안녕하십니까. 11월 가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이제 수확해서 바로 경매장으로 가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직판을 할 경우 그냥 산지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11월 가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입고를 시키잖아요. 입고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입고를 시키고 나서 또 선별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자마자 바로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 가지고 부패과 저희 과원 없어요. 병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혹간가다 이제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부패과를 골라내고, 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저는 꼭지를 안 따거든요. 이렇게 선별하다가 이렇게 콕 찔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찔른 부분으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선별을 하고, 또 생리자행의 과가 있고, 혹관 과일이 모양을 봐서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잘 익었지만. 근데 과신곰팡이 병이 있어요.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장고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별을 하고, 육안으로서 선별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 모양 형체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저장고 안에 이제 입고를 시키는데, 입고를 시키는데 또 원래 입고 장기간에 보관한다 하면 수확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지는 175에서 180일 이렇게 돼요. 그럼 만개가 만개 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3일 만개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월 한 28일 정도가 돼요. 그래,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럼 한 10월 한 25일 이 정도 따도 돼요. 따서 이제 저장하게 되니까. 저 지금 사과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침에 보면 이제 색깔이 들라고, 저녁 때 낮에 보면 또 색깔이 더 빨개요. 그래서 사과를 한 80개에서 한 120개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일이 좀 굵고 착색이 잘 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고할 때 또 작은 과일은 안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작은 과일은 더 단단하죠. 더 단단하고, 또 큰 과일은 아무래도 같은 양의 양분들이 들어간다 하면 과일 큰 데는 아마 좀 작은 것보다는 덜 단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도가. 그렇기 때문에 큰 과일은 바깥에 놓고 판매를 이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밀 증상이라고 해서 과일이 꿀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솔비톨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비톨이 이제 금년 사과가 솔비톨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칼슘을 한 3번 정도 치는데, 금년도에 2번 쳤어요. 2번 쳤는데 꿀이 들어있는데, 꿀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성이 이제 약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보관하기가 이제 하다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꿀이 또 고객님들은 이제 꿀을 찾잖아요. 그래서 꿀을 조금 들어가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칼슘을 이제 좀 한 3번 정도 치면은 덜해요. 그런데 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많을 수도 생길 수 있고, 날씨가 갑자기 지금 이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로 계속 버리는데, 과일에서 잘 또 퍼져 나가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래서 과일에서 호흡을 못해요. 호흡을 못해서 과일 속에 솔비톨, 그러니까 꿀이 계속 모여서 퍼져나가지 못하는 증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그 고객님들은 이제 꿀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칼슘 한 3번 정도 쳐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수확 40일 전에 한 3번 정도 치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한 3회에서 5회를 치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토양에 또 칼슘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상반기에는 이제 토양에서 이 물관을 통해서 칼슘을 흡수를 하고, 하반기 6월 이후에는 이파리에서 이런 칼슘 이런 것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6월부터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데 8월 달에는 이제 과일이 커가잖아요. 커가기 때문에 이제 막 클 때 칼슘을 치면 칼슘을 단단하게 하는, 그래서 저장성을 높이게 하기 때문에 계속 치지면 과일 자라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전부터 그러니까 비대 1차 비대기, 2차 비대기 있어요. 그 2차 비대기에서 좀 벗어나서 칼슘 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덜 익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보면 뺀질과가 있어요. 뺀질과. 뺀질이 생기죠. 그 뺀질과는 맛이 또 덜합니다. 당도도 높지 않고. 그런 과일은 뭐 올해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또 뺀질이 달려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뺀질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수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람을 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딱 나무를 보면 뺀질스럽게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이제 인근 수분, 또 벌들이 이제 수분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일을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뺀질 사과는 제일 안쪽에 이제 보관했다가 한 3, 4월에 그 판매를 하시든가 사시면 돼요. 그 뺀질 사과는 숙성이 이제 늦게 숙성이 되는데, 숙성이 되고 나면은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나중에 이제 팔면 돼요. 팔면 됩니다. 그래서 맛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장할 때 꽉 채우면 안 돼. 이 저장고 안에 이렇게 들어서 과일 박스를 꽉꽉 채우는데, 이렇게 세우면 이산화탄소가 심하게 발생돼 가지고 그 갈변이 현상해요. 갈색이, 사과 속 내부가 갈색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없어요. 그 밴드를 이렇게, 밴드가 중요한데 밴드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데 팔았는데 이렇게 크레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관리죠. 저장고 안에 관리. 또 물론 이 생육 키울 때 지나치게 붕소를 많이 줘갖고, 붕소는 과일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주면은 과일이 갈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저장할 때 그 갈변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80%만 적재하는다. 파일리트형으로 80%를 적재하는데, 위에는 60cm, 꼭대기에서 이렇게 60cm, 그래야만이 이 찬 공기가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어요. 또 벽면은 20cm, 20에서 30cm, 요런 이렇게 찬 공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저장고 안에 조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안 되니까 이 공기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니까 한쪽엔 기왕 잠자고 고요해지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은 갈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고를 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 3, 4일 동안 이제 뭐 예량을 해서 이렇게 입고를 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바로 입고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따가지고 선별해서 넣는 기간이 이제 2일 이내, 따가지고 선별해서 넣는 게 2일 이내로 해서, 온도는 마이너스 0.5도에서 플러스 0.5도, 그러니까 0.0도에서 0.5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0.5도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은 0도에서 0.5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0도는 물이 얼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접시에다 떠놓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물이 얼었다가 조금 얼고 차츰 이렇게 얼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적정한 온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저장고 안의 온도와 바깥에 이렇게 맞추는 온도, 그게 이제 일치가 하지 않아요. 기계가 딱 바깥에 10도 맞췄다면 안에 딱 10도가 안 된다는 얘기지. 바깥에 만약에 0도로 맞췄는데 이 안에는 영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밖에는 뭐 경계에 낮췄는데 위에는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바깥 온도가 뭐 마이너스 이쪽에 고지되다 보니까 20도 뭐 16도 이렇게 되니까 안에 온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져요. 그래 그때는 바깥 온도를 좀 올려줘서 항상 안에 사과에 아침에 열어서 이산화탄소도 우리 바깥 공기와 이렇게 교환시켜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온도도 항상, 안에 온도계 또 이제 한 3군데 정도, 저는 뭐 3군데 정도 놔두고 보고 여기 좀 하다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맞추는 것도 안에 내부하고 바깥하고 이렇게 좀 잘 조정해야 된다. 바깥에 맞췄다 해서 안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윙윙 돌아가면서 거기 그 뭡니까, 뭐 설해라, 우리는 많이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리 같은 게 꽉 차는 수가 있잖아요. 요것은 그 기계를 보면 이제 한 달에 네 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끓여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끓여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보시고 그게 딱 어느 수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 기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온도를 잘 보고 완전 온도를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 돼요. 약간 낮출 수도 있고, 사실 그래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소리도 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조절하는데 신경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고시에는 그 한 4도 정도 4도 정도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입고를 다 시킨 다음에는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창고 같은 데 보면 바깥에서 그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난로 있잖아요. 난로를 피워놓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거기에 그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과일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뭐 난로를 놓는다 할지라도 전기 난로를 멀리 놓고, 또 저는 기름 난로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프레시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몰라가지고 뭐 한 12월 달까지 파는데 스마트 프레시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스마트 프레시는 최소한 3월 이후에까지 가는 것만 하시면 돼요. 3월 이전까지는 팔 때는 스마트 프레시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스마트 프레시 하는데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이고 또 정부에서 50% 대주고, 그러니까 뭐 18만 원인데 5평에 또 10평 정도는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마트 프레시는 신선도 유지하는 거죠. 신선도. 그 신선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걸 신선도 유지할 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은 180일에서 37, 20, 210일 이 정도의 그까지 가도 돼요. 그 정도 해요. 3개월 이상 되면서 6개월, 7개월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CA 저장이라 있어요. CA 저장. CA 저장은 이제 300일입니다. 300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작은 데든 그런 설치는 안 하지만, 큰 데는 아마 그렇게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조절해서 판매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습도는 우리가 90에서 95%입니다. 습도. 그러니까 습도를 잘 맞추기 어려우면, 예전에는 보면 이쪽도 아직도 예전 한 방식대로 해요. 일단은 아무리 성도 올려봤자 80%가 넘지 않아요. 막 그냥 들어봐도 80%, 뭐 85%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도를 90에서 95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저는 23만 3천 원짜리를 24만 3천 원짜리를 사놓고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줘 가지고 뭐 물이 아주 뭐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뿌려주니까 과일이 이제 수분이 안 날아가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숙성도 잘 되고, 그 수분이 날아가게 하면 이제 유조 증상이라 그래. 과일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저도 이제 사과를 다 팔고 이제 내가 먹을 거 그냥 하니까 틀지 않고 놔뒀다니까, 물도 안 뿌리고 놔뒀다니까, 한 5월경 6월경 됐을 때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맛은 그대로 달긴 달아요. 그런데 파는 건 아니죠. 그래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습도는 90에서 95% 이렇게 돼주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뭐 장비를 비싼 걸 사게 되면은 또 시간 타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습도계를 설치해 놓고 보면서, 그건 이제 시간 타임이라고 철물점에 가면 이제 얼마큼 돌아가다가 전선을 이어주고, 얼마큼 돌아가다 전선을 이어주고, 타임 꼭 전기 코드가 있어요. 타임 돌아가면서 맞추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사놓고 뭐 1시간 있다 돌려주고 1시간 있다 돌려주고 이런 게 있어요. 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과일 관리를 또 좀 잘 해가지고 직송 판매하시는 분들도, 또 드시는 분들도 좋아야만이 과일이 많은 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공판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나 직판하는 데서는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릴 수 없고,
한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에 올리면 되고, 또 이 올려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과가 다 풍년이 됐으면 올리지 않아도 돼. 올리지 않는 게 원칙이 맞는데, 저도 홍로도 보험금을 받을 정도니까 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재도 약간 올려도 좀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드셔 주시면 좋겠고, 저희 사과는 방제 이런 거는 8월에 끝나죠. 8월. 9월, 10월, 11월 되니까 3개월 동안은 뭐 방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춥기 때문에 해충은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추우니까 없고, 추우니까 또 이 과일이 당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낮에 이 과일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과일로 이제 단맛이 가잖아요. 단맛이 가갖고 과일 단맛이 가고, 또 밤에 이 호흡을 해서 이제 단맛이 에틸렌 가스로 이제 소비가 돼요. 담은 것이. 그러나 밤에 추우니까 에틸렌 가스 소비를 안 하고 단맛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고지대 사과가 높습니다. 높고 색깔이 지금 빨리 나잖아요. 나는 이유도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유지해 주니까. 지금은 물이 막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색깔이 이런데, 낮에는 또 색깔이 또 빨갛습니다. 그렇고, 지금 11월 달에 관리하는 것이, 안에 적재할 때 파이러트형으로 하는데, 벽면은 30, 위에는 60, 그리고 안에 온도계를 한 3군데 정도 놔서 온도 맞춤을 제대로 해야 되고, 습도 유지, 습도는 이제 90에서 95입니다. 그래서, 습도계를 설치해 놓고, 습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이 가습기를 설치해서 이제 물을 뿌리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습기도 계속 뿌릴 수 없으니까, 전기선에다 이제 타임 코드를 달아가지고, 한 시간에 한 10분 뿌려주고, 또 한 시간에 또 10분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과일 신선도 유지해주고, 3개월 이내에 할 때는 그냥 팔고, 그 이후에 될 때, 그 올해도록 내년에 한 4월, 5월, 6월까지 판다. 이렇게 되면은, 신선대 유지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그것도 이제 농민들이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분들이 와서 터트려주고 이렇게 다 하는지, 그래서 비용을 아마 더 많이 받죠.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하루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직접 판매가 된다면 싸게 판매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난 법에 나와 있을 것 같은 위험성이 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막 연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연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기체화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거기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그걸 한게 해서 CA 그 저장할 때는 300일, 그 다음에 저기 신선도 유지되는 스마트 프레시, 그거는 이제 6개월, 7개월, 이렇게 3개월 이내는 판매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